24번. 네, 도로의 중심선을 넘버 0에서 넘버 7. 넘버 0이라는 건 그러니까 도로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넘버 1에서 20m 간격으로 넘버 7까지 쭉 했는데, 도로의 계획선의 종단이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이라겠죠. 근데 여기 상향이기 때문에 오르막이라는 거죠. 오르막. 얼마? 기울기가 100분의 1. 그러니까 100m 갔을 때 1m. 100m. 100m 100m 갔을 때 1m의 기울기, 이 방향으로 도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도로를 만드는데, 야, 넘버 4에서 지방구, 넘버 4에서 지방구가 예, 계획과 같다. 즉, 요 분홍색이 도로의 계획이에요. 요대로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땅은 요 계획고가 아니겠죠. 요 분홍색 면으로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요 분홍색 선은 도로의 그 계획 단면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넘버 4에서는 요 계획 단면하고 요 지점에서는 땅의 높이가 똑같다. 얼마로? 82. 여기가 82라는 거죠. 82. 그 다음에 넘버 3에서는 성토구라는 거예요. 여기 82에 대해서 이쪽으로 가면 20m. 그러면 여기에 넘버 3이 있고, 여기 넘버 3이 있고, 여기는 넘버 4고, 예. 자, 이쪽으로 또 20m 가면, 예, 넘버 5가 있겠죠. 넘버 5가. 자, 근데 넘버 3에서는 성토구, 즉, 계획구가, 넘버 3에서의 계획구는 여기인데, 성토구라는 얘기는 뭐예요? 땅이 얘보다 밑에 있다라는 거지, 밑에. 예. 근데 여기 얼마냐면은 80. 땅의 높이가 80.7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넘버 5에서는 83.6. 자, 넘버 5에서는 여기가 계획고인데 절토. 그러니까 계획고보다 땅이 어떻게 더 위에 있다는 거죠.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83.7이라는 거죠. 자, 요때 즉 성토고 어떤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땅이 여기 있으니까 채워야 되는 거죠. 요만큼 채워야 되니까 성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땅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계획 단면보다 땅이 위에 있으니까 깎아내야 되겠죠. 자, 뭐 그래서 대충 땅의 형태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똑같고 땅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깎거나 뭐 채울 필요가 없고, 이 윗부분은 땅을 깎아내야 되는 거고, 이 아랫부분은 땅을 채워서 이 핑크색 계획 단면 높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요 높이와 요 높이가 각각 얼마냐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요 땅의 높이가 80.7, 요 땅의 높이가 83.7 알기 때문에 뭐만 알으면 된다? 여기 20m 이렇게 왔을 때 낮아진다고 했죠. 자, 100m 갔을 때 1m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0m 가면 몇 미터 올라가는 거예요? 100m 갔을 때 1m 올라가면 10m 올라가면 10m 올라가면 10m 가면 얼마? 0.1m 올라가는 거죠. 20m 가면 20m 가면 0.2m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8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평거리가 20이라고 했으니까 20에 대해서 얼마가 올라가야 돼요? 얘보다 82.2. 어디 여기가 82.2m가 되겠죠. 그러면 요 위에가 83.7이고 계획 그 높이가 82.2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1. 예, 얼마가 됩니까? 이게 83.6이네요. 83.7이 아니라 83.6. 그래서 83.6에서 82.2를 빼니까 1.4가 되겠죠. 1.4. 그러니까 1.4, 1.4. 일단은 이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요 계획고. 여기는 20m 갈 때 내려간다는 얘기죠. 얼마큼? 0.2만큼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82에서 0.2를 빼면 여기에 계획 단면의 높이는 82에서 0.2를 빼면 81.8m라는 거죠. 그러면
81.8에서 80.7을 빼면 1.1m라는 거죠. 그러면 1번이 되겠네요. 1번.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림도 그려봐야 되고 이런 경사 계산도 해야 되고 차이도 구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자, 32번은 유량 문제인데요. 여기 한번 수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량은 여기 유량은 유속 곱하기 단면적, 요게 유량입니다. 그래서 유속이 미터파 세크잖아요. 속도니까 미터파 세크. 요게 시간당 얼마큼 이동하냐, 그게 속도잖아요. 속도. 그 다음에 여기에 면적은 뭐예요? 제곱미터.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결국은 제곱미터의 세제곱 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량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초당 얼마큼 물이 흘러가냐, 그게 유량입니다. 초당 얼마큼 물이 흘러가나. 그래서 여기 단위가 미터 세제곱에 세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유속에다 단면적이 그냥 0.8에다가 16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0.8에다가 16을 그냥 곱하면 유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8. 답에는 6이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0.8 곱하기 16 하면 12.8.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보통 면적을 구하는 문제인데, 최적을 전체 토공량을 구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되냐면, 계획 표고가 35m라고 돼 있어요. 35m. 여기 그 35m 거까지만 땅을 평평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35.5니까 깎아내야 되겠죠. 여기도 36.2니까 깎아내야 되고, 다 깎아내야 되네요. 다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절토량 얼마큼 깎아내냐? 그럼 얘는 얼마큼 깎아내면 돼요? 35m까지 깎아내려면 얘는 1.5만큼 깎아내야 되죠. 그죠? 여기는 1.2, 여기는 1.8, 여기는 35니까 2.3, 그렇죠? 맞고, 여기는 1.4, 여기는 2.6, 여기는 3.3, 여기는 4.2, 여기는 2.5, 여기는 3.4, 여기는 4.2 이렇게 되네요. 자, 이만큼씩을 다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의 크기는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제곱미터죠. 그죠? 100제곱미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의 평균 높이 곱하기 100, 이거의 평균 높이 곱하기 100, 이거의 평균 높이 곱하기 100, 이 4개의 평균 높이 곱하기 100, 이 4개의 평균 높이 곱하기 100 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게 엄청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일단 이거에 대한 평균 높이는 이 1.5 더하기 1.2 더하기 1.4 더하기 2.6 나누기 4해야 되잖아요. 이거의 평균 높이는 1.2 더하기 1.8 2.6 3.3 나누기 4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이 공통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와, 4분의 1이 4분의 1이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한 다음에 나누기 4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요 두 번째 이 사각형에서는 요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나누기 4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요 1.2는 여기에서도 한번 쓰였죠. 근데 요쪽 할 때도 또 쓰이죠. 1.8 같은 경우도 요 사각형에서 한번 쓰일 거고, 요 사각형 계산할 때도 한번 쓰이고, 2.3은 오로지 요 사각형 할 때만 쓰이는 거죠. 4.2도 요 사각형 계산할 때만 쓰이는 거고, 3.3 같은 경우는 요 사각형, 요 사각형, 요 사각형 3번 쓰이는 거죠.
2.6은 4번 쓰이게 되고 1.4는 요 사각형 계산할 때 한번 쓰이고 요 아래 사각형 계산할 때 한번 쓰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 번만 쓰이는 게 뭐가 있냐? 1.5가 있죠. 네, 한 번만 쓰이죠. 그 다음에 네, 요 1.2는 두 번 쓰이죠. 그래서 2에 1.2 네, 1.8은 역시 두 번 쓰이죠. 네, 2.3은 한 번만 쓰이죠. 자, 1.4는 두 번 쓰이죠. 요 사각형, 요 사각형 1.4 2.6은 4번 쓰죠. 4번 4번 네, 2.6 3.3은 3번 그렇죠? 3번 3.3 네, 4.2는 한 번 네, 여기다 쓰는 거죠. 4.2 2.5는 한 번 네, 2.5는 한 번 그럼 3.4는 몇 번? 두 번 여기 3.4 마지막 4.2는 한 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4.2 가로 닫고 요거 가로 닫고 여기도 가로 닫고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1.5, 2.3, 4.2, 2.5, 4.2는 즉 이 다섯 개는 한 번씩만 하니까 이렇게 써주고 2.2, 1.8, 1.4, 3.4 요거는 두 번씩 쓰이니까 예,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2 3.3은 3번 2.6은 4번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하면 예, 이 전체의 그 높이 값이 나오는 거죠. 이걸 다 계산하면 12.4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걸 계산하면 12.4라는 값이 나오고 이 높이 깎아내야 되는 이 전체적으로 깎아내야 되는 그 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100을 곱하면 이제 전체에 뭐가 됩니까? 절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4는 결국 이게 요게 이제 면적이고 요게 높이라고 했는데 즉 하나로 했을 때 이걸 지금 5개인데 원래는 이 12.4가 나온 상태에서 각각의 높이 값으로 해주려면 얘를 다시 5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5, 20, 5, 4, 20, 5, 8, 3, 2.48 평균 높이 값이 2.48이라는 거예요. 평균 높이 값이 2.48 지금 무슨 얘기냐 얘도 높이가 2.48만큼 깎고 얘도 2.48 얘도 2.48 얘도 2.48 2.48 그래서 2.48 곱하기 100 2.48 곱하기 100 2.48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다 더하면 이제 그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아까 12.4 12.4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결국은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의 사각형으로 바꾸고 자, 이 사각형에서 얼마큼 깊이를 깎아야 되냐 12.4m만큼 파 내려간다. 요 면적은 얼마다? 100이다. 그래서 12.4 곱하기 100 하면 1240 해가지고 1번 이렇게 값이 나오겠습니다. 35번, 35번인가요? 네, 35번. 터널의 시점 좌표가 이렇게 되고 중점 좌표가 됐을 때 PQ 터널의 경사각은 결국 뭡니까? 경사각은 예, 수평대 높이에 대해서 탄젠트 값을 구하면 되겠죠. 아까 탄젠트로 구하면 되겠죠. 수평거리 구하고 높이 구하고 수평거리는 요 놈으로부터 구하는 거죠. 요 놈과 요 놈으로 루트 계산하면 되는 거죠. x끼리의 차이 y끼리의 차이 해서 제곱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75니까 높이는 25라는 거죠. 높이는 25 그래서
지금 요 높이가 25고 이거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이 수평거리가 447.215라는 값이 나오네요. 447.215 447.215.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크탄젠트, 네. 그래서 447.215 이거를 25로 이것분의 이거를 아크탄젠트 하면 결국 세타 값이 나오죠. 세타 값은 약 3도 11분 59초에서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안 다뤄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조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뤄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경사각 아크탄젠트를 가지고 구한다. 37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치워볼게요. 자, 잘못 지웠네. 37번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원래는 요거예요. 요거였는데, 얘를 이쪽으로 줄인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줄인 거예요. 그때, 새로운 원곡선의 요거죠. 그림에서는 요거죠. 요거. 여기 있네요. R 다시. 요쪽도 R 다시, 요쪽도 R 다시가 되는 거죠.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R이 200이 나오고 교각이 60도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뭐예요? 접선 길이죠. 접선 길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접선 길이 R 곱하기 이 접선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200 곱하기 탄젠트 얼마? 2분의 i니까 60이니까 30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요거 계산하면 115.47m가 나오고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5.47.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로운 접선 길이죠. 요 원곡선에 대한 새로운 접선 길이가 요건데 요거는 결국 30을 빼면 되겠죠. 어디서? 여기에서 30을 빼면 85.47 뭐가? 새로운 원곡선의 접선 길이 요만큼이 85.47 접선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R 다시 곱하기 탄젠트 2분의 I 역시 마찬가지로 I는 60도니까 탄젠트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I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I 값 계산하면 148.04 4번이 되겠습니다. 148.04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적산업기사 또 거기에서는 다뤄보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접선 길이하고 원곡선에 대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래 R이 200이고 교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곡선에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도로가 원래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빠질 거였는데 변경을 한 거죠. 도로를 변경해서 도로가 똑같이 이렇게 오는데 원곡선을 작게 해가지고 직선 도로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이렇게 났을 때 새로운 원곡선의 곡선 반경은 얼마냐? 곡선 반경 새로운 R 다시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꾸 좀 38번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교각 I, 그 다음에 곡선 반지름이 150, 당곡선 IP까지의 추가 거리가 1125. 그러면 도로의 출발점이 넘버 0이라고 그랬죠. 넘버 0. 네, 여기서 뭐 오다가 어쨌든 어디까지? IP점, 교점까지의 이 거리가, 여기 출발 0에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1125.5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1125.5. 그 다음에 BC. 근데 실제로 여기 이걸 알면, 교각과 이걸 알면, 즉 여기에서 90 더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꺾어지는 거죠. 얼마큼? 90도만큼 꺾어지는 거죠. 그리고 R이 150. R이 150이기 때문에 뭐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접선 길이, 그거를 구할 수 있죠. 그거는 여기도 똑같은 거죠. 네. 접선 길이를,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아까 접선 길이 어떻게 구했어요? R 곱하기 탄젠트 2분의 I. 근데 탄젠트 90도니까 탄젠트 45도죠. 탄젠트 45도는 1이니까 접선 길이는 여기 15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50. 여기가 바로 곡선의 시점이 되는 거죠. 곡선의 시점. 이쪽에서 150m 간 요 지점이 곡선의 종점. 이렇게 되는 거죠. BC, EC. 이렇게 했을 때 곡선 시점까지의 추각을, 즉 처음 출발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얼마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만큼이니까 여기에서 150m를 빼면 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것을 빼면, 그래서 3번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 측량이네요. 네, 사진 측량 보겠습니다. 자, 흔들림량. 흔들림량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요게 시속 150km. 근데 답이 밀리미터 단위예요. 그러면 자, 150km를 미터로 바꾸면 동그라미 몇 개? 하나, 둘, 셋. 근데 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왜 밀리미터? 답이 밀리미터니까. 밀리미터로 바꾸면 동그라미 하나, 둘, 셋이 더 되는 거죠. 이만큼을 몇 초에 가는 거예요? 3600초. 네. 왜? H를 왜 1로 안 쓰고 3600초 썼냐? 여기에 초가 있기 때문에. 노출 시간이 초. 그러면 이때 이만큼 비행기로 달려가는데 노출 시간, 즉 촬영 시간을 200분의 1초로 줬다. 200분의 1초로. 그러면 요 200분의 1초로 줬을 때 흔들림 양, 즉 200분의 정지한 상태에서 딱 찍어야 사진이 안 흔들리고 딱 찍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계속 그 비행기는 날아가고 있는데 이만큼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 촬영하는 시간이 200분의 1초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00분의 1초니까 이만큼 날아가면서 이게 다 촬영이 되는 거죠. 그거를 흔들림 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흔들림 양. 그래서 그러면 200분의 1초일 때는 얼만큼 흔들렸나,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속도가 150km/h. 그러면 150km를 미터를 밀리미터에서 이렇게 써주고 h를 초로 바꿔주고, 는 흔들림 양은 미터 단위, 거리 단위죠. 거리. 그래서 거리, 여기 거리 시간, 그렇죠? 그러면 이쪽도 거리 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리 시간.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를 구하면 x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208 정도가 나옵니다. 208.
208mm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208mm. 208mm. 네.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3600 하면 208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08이 나오는데 사진상에서는 208이라는 것은 실제 예, 그 흔들림 양을 말하는 거고, 사진상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축척을 계산해야 되죠. 축척이 1대 2만이니까 2만에 대해서 사진상에서는 1로 표현해라. 그러면 208은 사진상에서 얼마로 표현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고 2만으로 나누게 되면 약 0.01 정도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예. 이 문제도 안 다뤘었는데요. 우리 측량산업기사에서는 출제가 되네요. 요거 비례를 2번 한 겁니다. 비례를. 예.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관계로 실제 우리 그 현실 세계에서의 흔들림 양. 근데 그만큼이 사진에 시켰으니까 사진의 흔들림 양은 요 축척을 다시 축척 개념을 집어넣어서 사진상의 그 양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43번. 예. 43번은 이제 시차차 문제죠. 시차차 문제인데요. 시차차는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H의 라지 H는 위에가 시차차, 그렇죠? 시차차. 밑에는 주점 기선 길이.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예전에 사진 측량 시간에 시차차 문제가 나오면 이 공식을 떠올려라 라고 했습니다. H분의 스몰 h는 주점 기선 길이분의 시차차. 자, 근데 여기 엄밀계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엄밀계산법. 그래서 엄밀계산법에서는 여기에 뭐가 더 추가되냐면 여기에 시차차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돼요. 공식이. 간략법에서는, 약식에서는 그냥 h분의 스몰 h, 이 h는 높이가 되는 거예요. 높이. 여기서는 표고가 되는 겁니다. 이 라지 h는 촬영 고도가 되는 거고, 주점기선 길이는 구하면 되는 거고, 주점기선 길이분의 시차차인데 엄밀 계산법을 할 때는 이 주점기선 길이에 시차차가 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h 한번 보면 우리 이 스몰 h는 모르고 이거는 1800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위에가 시차차가 10이고 아래 주점 기선 길이는 아직 모르고 여기에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점 기선 길이만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10은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죠. 여기도 밀리미터, 여기 밀리미터. 그러면 이 주점 기선 길이도 집어넣을 때 밀리미터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 1800은 미터죠. 그러니까 h도 계산대 나오는 값은 미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여기 이쪽 오른쪽에 여기가 밀리미터면 여기도 밀리미터로 단위만 맞춰주면 됩니다. 이 주점 기선 길이를 밀리미터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근데 촬영 기선 길이가 960이에요. 촬영 기선 길이가 960이니까 주점 기선 길이는 여기에다가 축척을 곱하면 그게 축적 분모수를 곱하면 촬영 기선 길이가 나오죠. 축척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축척은 축적 분모수는 어떻게 돼요? 라지 h를 f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라지 h는 1800이고 f는 0.15니까요. 이걸 계산하면 12,000이 되네요. 12,000. 12,00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점 기선 길이는 모르고 여기에 12,000이 되겠죠. 12,000.
12,000. 자, 그러면 자, 결국 주점 기선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960을 12,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축적 분모는 단위가 없고요. 단위가 없다고 그랬죠? 단위가 없고 주점 기선 길이는 얘는 밀리미터 단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960에 미터를 밀리미터로 하려면 동그라미 3개를 더 붙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약분하고 계산하면 이 값이 8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80을 집어넣고 h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를 구하면 h는 200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00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44번 볼게요. 44번. 교량의 길이도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길이 100인 교량이니까 사진에서 길이 100인 교량의 길이는 그러니까 길이가 100인 실제 100m인 교량이 사진에서는 얼마로 표현되냐 축척만 알면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축척 분모수는 라지 h를 f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000이 되고요. 출점거리는 0.15가 되니까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2만이 되네요. 2만. 축적 분모수는 2만. 그러면 뭐 여기 할 수 있죠. 자, 2만이라는 값이 1로 표현된다. 이게 축척이죠. 그러면 100이라는 값은 얼마로 표현되냐? 그런데 여기 100m인데 여기 밀리미터죠. 그래서 100m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미터를 밀리미터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자, 이만큼은 사진상에서 얼마로 나오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곱하고 2만으로 나누게 되면 5mm가 되네요. 5mm.